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천하의 부엌이라고 불리게 된 경제도시 오사카, 오늘은 오사카 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 성, 일본 성의 특징은 적당한 높이의 산의 정상에 높은 건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여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특히 구마모토 성과 마쓰야마 성, 가라스 성과 오사카 성 등은 도시의 산 정상에 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성은 성 밖의 해자라는 것은 방어를 위해 성을 둘러싼 인공호수를 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쌓은 오사카 성, 일본 성 중에서도 대단히 아름다운 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많은 지역 가운데 왜 오사카에 이렇게 큰 성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는 바다에 가까이 있고 일본 큐고쿠 지방, 야마구치, 도토리, 그 다음에 시마네, 히로시마, 오카야마, 이 5개의 현이 있는 지방을 큐고쿠 지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규슈 지방, 왜 규슈 지방이라 하느냐? 9개의 고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9개가 모여서 규슈 지방이 된 겁니다. 이 규슈에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며 당시 수도였던 교토죠, 나라 지방에서도 가기가 쉬웠습니다. 오사카 성 주위에는 하천과 늪이 많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으며 성을 지키기에는 자연 환경이 아군이 되어 줄 곳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생각해 두었던 것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사카가 지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적이 침입할 때 적을 격퇴시키기 최적의 지역으로 생각하여 오사카 성의 토목공사에 사용을 하게 된 이런 석재들, 광대한 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멀리서는 또는 가까이서는 오사카 성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성의 토대를 쌓았던 거대한 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운반해 왔는지가 불가사의한 느낌마저 주고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성의 성벽을 쌓기 위해 거대한 돌들을 부근의 산으로부터 운반해 왔는데 그 수요가 모자라자 멀리 떨어져 있는 섬과 오카야마 현 등에서 배로 운반하여 오사카 항구에 도착한 돌들은 둥근 나무들을 위에 올려놓고 여러 사람이 끌어서 운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오사카성 축성 공사를 했던 사람은 무사와 농민들이었으며 그 숫자는 하루에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투입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사카 성의 완성을 계기로 해서 천하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제 일본의 각 지역을 무력으로 진압해 나갔으며 일본 전국을 통일한 그는 조선을 무력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오사카 성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사카 성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오사카 성의 천수각 텐슈카쿠입니다. JR 오사카역에 있는 관광 안내센터에서 오사카 시내 관광 지도와 오사카 공원 안내도를 받아 JR 오사카 칸초센이죠, 오사카조 공원역에서 하차하면 멀리 산 위에 세워진 오사카 성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 오사카 성을 보게 되면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지는 것은 동쪽 바깥 해자, 아까 말씀드렸죠, 해자의 물 위에 세워진 성벽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성벽의 그 선이 삼각형의 모서리와 같이 똑바로 내려서는 것이 아니라 약간 굴곡져 있으며 내려서 있으니 성벽이 해자와 찰랑거리는 물의 색깔과 어울려 더 아름답게 보이죠. 이는 성을 쌓았던 그 시대에 무사와 농민 출신의 석공들이 그냥 일했던 것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성벽에 붙여 넣었던 것일 겁니다. 성 가운데에도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천수각은 8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 성을 축성한 이후 천수각은 여러 번 전란으로 인해 불타고 말았죠. 그 후 여러 번 복원을 하였죠. 근대에 들어와서 천수각을 포함한 오사카 성 복원한 역사를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강점기였던 1931년 오사카 시민의 열의에 의해 철근 콘크리트로 지상 55m의 천수각이 재건되었지만 태평양 전쟁 때는 성안을 포함해 주변에 많은 군사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심한 폭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이 파손되었지만 다행히도 천수각은 폭격을 면할 수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 이후 오사카 성은 1948년부터 사적공원으로 재출발하게 되면서 그 후 옛 건물의 복구와 건물 내에 박물관이 개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사카 성의 홀과 야외 음악당 등 다양한 시설이 오사카 성 주변에 건립되었죠. 현재는 국제적 규모의 사적 공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97년 오사카의 귀중한 역사, 문화유산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약 60년간을 버텨온 오사카 성은 대규모적인 개축 공사가 완성되고 외벽의 도장 공사, 그리고 장식 부분, 그런 복구, 그리고 금박을 다시 입혔기 때문에 흰 벽과 황금이 조화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천수각은 진도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되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휠체어를 타고도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천수각 안에는 영상실 등 흥미롭게 이게 다채로운 시설을 갖추어 놓았어요. 가서 보면. 그리고 역사 박물관으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보강해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태어난 천수각은 국내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오사카의 상징적인 건물로 재등장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천수각 8층은 전망대로 산 정상 지상 50m에서 사방을 둘러보는 전망은 참 어떻게 보면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층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사카 성을 만들고 천하통일을 이룩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생애를 알기 쉽게 꾸며놓았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5층은 오사카의 그 여름 전투 그림 병풍의 세계를 영상과 모형을 통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층과 3층에 올라가서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 시대라는 제목으로 꾸며져 있고 4층은 일본 역사상 가장 호화롭고 장쾌하다고 일컬어지는 그 모모야마 시대 유품들을 모모야마 문화의 완성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관련 자료와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는 그 관점에서 이 역사 자료라든지 전시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든 황금의 그 다실, 실물 크기 모양으로 복원해 놓은 걸 보면 그때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요토미 시대 오사카성 복원 모형과 도쿠가와 시대 오사카성 복원 모형도 같이 만들어 놓아서 비교하면서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층은 그 성의 정보 코너로서 오사카 성 전반에 걸친 기초 지식을 패널로 이렇게 전시하고 있죠. 현재 천수각 용머리 끝에 있는 황금 색깔의 샤치호코, 이것은 성곽 등의 용마루 양단에 장식해 놓은 머리는 호랑이 같고 등에서 꼬리는 물고기 모양을 한 그 전설적인 장식무, 실물 크기 복제품으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은 천수각 입구로서의 영상실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오사카의 성에 관한 TV 프로가 5개를 만들어서 돌리면서 상영을 하고 있으며 오사카 성의 역사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생애 등을 내용으로 보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흉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하고 일본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일본을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정확하게 알아야 일본을 극이라고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